오늘은 수입한 크리스피 등산화 4가지 중에 네바다 등산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며 제가 등산화로 인해 상담을 듣는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등산화를 신었더니 발바닥에 불이 난다, 나는 요즘 백두대간, 낙동정맥 등 종주 위주로 산행을 한다, 나는 요즘 20km 전후에서 산행을 한다, 이런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이 등산화의 구조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산화는 크게 가피와 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번 가피부터 15번 밑창을 통해서 쭉 16번 설포 해가지고 21번 토우캡까지 21가지 중에 오늘은 중창 1번, 2번, 3번하고 중창 위에 있는 안창하고 깔창, 창 위주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 등산화 구성요소 21가지 중에 앞으로 총 4회에 걸쳐서 특강을 실시하며 4강을 다 들으시면은 등산화 선택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을 하며, 오늘은 네바다 등산화가 왜 장거리용이며 백두대간 등 험한 산, 약초산행, 낚시 등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며 산다, 산다TV 백기영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탈리아 크리스피 본사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판매 가격은 미국에서 네바다가 430불에 팔거든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49만 6천 원이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719.99 뉴질랜드 달러예요. 이거를 한국으로 계산해 보니까 57만 6천 원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6% 할인하면은 36만 8천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 구조를 현실화 하면은 우리도 57만 6천 원을 소비자가로 해서 팔아야 되는데, 저는 유통 과정을 줄여서 현지보다 싸게 판매하는 전략으로 36만 8천 원에 고객 여러분들께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바다 등산화 외관을 보면은 고무밴드 이상, 고무밴드 이 위쪽을 가피라고 하고요, 고무밴드 요 바로 밑에를 이렇게 중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창하고 밑창 사이에 중창 내부는 알 수는 없는데,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10번 부위를 인솔이라고 그래요. 안창, 요 안쪽을 깔창이라 그러고, 이제 이 가피하고 이 안창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는 기술을 크리스피에서는 BLC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가피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인솔 프레임, 요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인솔 프레임을 정밀하게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비틀림이나 내전, 외전 이런 거를 방지를 해주고, 정밀한 비율로 이상적인 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좋은 등산화들은 하루 종일 걸어도 이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핏에 포함되어 있는 이 BLC 기능은 크리스피 등산화의 특화예요. 그래서 크리스피 최고로 자랑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제가 이걸 하다가 보면은 발바닥에 불이 안 나는 등산화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유심히 보면은 등산화를 반쪽을 잘란 건데요, 이게 지금 아웃솔이거든요. 밑창이라 그러잖아요. 밑창하고 이 하얀 부분이 안창이에요. 안창 사이를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는 아웃솔이 있고 미들솔, 여기도 이 정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창, 아웃솔하고 인솔하고 안창하고 사이에 미들솔이 있는데, 여기는 안창하고 요 부위는 없잖아요. 미들솔이 없고 미들솔이 여기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요거하고 요거도 비교해 보면은, 요거는 미들솔이 하나, 둘, 3개층이에요. 요거는 1개층이고, 이제 어떤 게 발바닥에 불이 안 나는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다들 뭐 등산화 소개하면은 자기 등산화 다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크리스피 등산화는 왜 좋은가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보면은 지금 중창의 1번 역할, 이게 지금 아웃솔입니다. 아웃솔, 등산화 제일 밑에 있는 아웃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중창의 1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중창의 1번, 중창의 3번이네요. 아무튼 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요거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걸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요 크리스피 등산화 보면 뒤쪽의 각도를 죽여놨어요. 마인들도 죽여놨고. 왜 죽여놨느냐, 사람이 걸을 때 여기가 가장 먼저 닿아요. 발바닥에, 땅바닥에 딱 닿기 때문에 여기의 각도를 죽여놔가지고 무릎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여기에 그 미드솔 처음에 충격 흡수창을 하나 탁 대준 게 크리스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자료를 보면은, 이 아웃솔에다가 미드솔 처음에 하나 대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드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미드솔은 지속적인 내전 외전 흔들림을 방지한다. 요게 지금 크리스피에서는 CCF 인서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흔들림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게 그 휘는 정도, 강도도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능 더하기 또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다고요. 젤립 위에 이제 이거를 폴리우레탄 창이라고도 하죠. 요것들이 다 결합이 돼 가지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넓은데 갈수록 좁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중심 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준다. 그래서 편안하다. 그래서 발바닥에 불이 안 난다. 이래서 제가 이거를 백두대간용으로, 장거리용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를 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좀 전에 CCF 인서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프레임이 참 대단한 게, 이 회사는 로우 컷에도 이렇게 미드솔, 이 FX 기술이라 그래요. 이거를요, 미드솔을 3개층을 넣어줬어요. 하나,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넣어주고 요 앞에도 넣어뒀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와서 이 로우 컷으로 발바닥에 불 안 나는 것 달라면은 이 등산화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이제 미드 컷이지만 요거 좀 가벼운 등산화거든요. 그러니까 리치화로 발목이 있는 거 달라면 이거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발목이 없는 거 달라면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왜냐, 이 프레임이 있고 미드솔이 3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어도 발에 불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제가 왜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등산화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4강을 다 들으시면은 판매분들도 어떻게 판매해야 되고, 구매하는 분들도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보면은, 발바닥에 불이 난다 안 난다는 어디를 검토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 밑에 아웃솔 밑창은요, 이 밑창은 안 미끄러지는 거를 담당을 한다고 보면 돼요. 예, 안 미끄러지는데 어떨 때 안 미끄러져야 되느냐, 마른 이 바위에는 대부분 고무니까 잘 안 미끄러져요. 그런데 습기를 지나서도 안 미끄러지는 고무가 바이브람 창 중에도 뭐냐, 메가그립이라는 거예요. 메가그립.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는 335g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오래 걸을 때, 무겁게 장거리를 걸을 때는 이런 최소한 800g을 해야 된다. 요게 이 800g이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기술적인 게 보완이 되면서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것도 뒤에서 또 살짝 언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좋은 기술이냐 하면은, 중창이 보세요. 비트는 안정성, 제일 처음에 뒤꿈치에서 하는 게 아까 제가 중창 1번이라고 그랬는데 중창 3번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중창 3번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CCF 인서트가 이 비틀리는 거를 막 잡아주는 거예요. 내전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어느 사람이나. 그런데 이제 내전이나 외전을 잡아주는 게 중창이 한다. 특히 이런 프레임이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창이 충격 흡수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깔창은 탈착식이 좋다. 땀을 번지게 하는 게. 예, 이런 이야기를 또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 요거는 제가 K랜드 등산화 가끔 팔기도 하는데요. K랜드 등산화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자료 너무 좋죠,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발바닥에 불이 안 나는 기술은 뭐냐? EFX 기술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중창을 3개층으로도 했고 프레임도 집어넣고 해서 이런 등산화야말로 발바닥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네바다 등산화를 여러분들께 수입도 하고 추천도 해드리는 거는 이게 특히 이 FX 기술, 발바닥에 불이 안 나는 기술, 이거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도 하고 수입을 해서 추천도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BLC 기능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인솔이잖아요. 인솔하고 가피를 부드럽게 잡아주는 기술, 이게 잘 잡아줘야만이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 발의 발바닥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장시간 걸어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BLC 기능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다른 자료는 발바닥 물집을 예방하는 기술이 있나요? 또 다른 자료는 이게 이제 등산화 우리 이 실물을 보면은 땀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발목 부위에 여기도 땅구멍이거든요. 이거 따지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설포에도 여기 구멍을 내놨어요. 구멍을 내놨고 그 다음에 요런 데도 구멍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발목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이 발목 부위로 땀 배출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땀 배출을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드려야 돼요.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는 고아텍스는 안 보입니다. 고아텍스 넷 안쪽, 그러니까 고아텍스 안쪽은 바깥하고 안쪽에 있는데 등산화 안쪽을 보호해주는 필름이 아니고 원단이라고 보면 돼요. 특수보호 원단인데 이게 이제 욜로 해서 땀을 잘 고아텍스로 밀어내서 고아텍스가 또 내보내면은 땀이 욜로도 나오겠죠. 발목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 장시간 그러면은 요런 도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아텍스 자료를 보면은 고아텍스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처음일 거예요. 이런 자료는 많이 보죠. 옛날에는 부티 해가지고 등산화를 쭉 잡아 당기냐면 이게 딸려 나왔어요. 딸려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를 부티라 그러고 이거를 럼부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안 딸려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발하고 고아텍스하고 고아텍스 외피 가죽하고 완벽하게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피 회사는 이거를 듀얼 태클 라이닝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통기성도 좋아야 되고 방수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그림으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아텍스도 좀 더 깊이 보면은 자 얘들 이제 이거는 미국 사이트에서 요거는 410불이고 47만 천원하고 이거는 430불이에요. 무슨 용어를 쓰느냐면 430불은 49만 6천원이잖아요. 이거는 난 인슐레이터 부츠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둘 다 고아텍스예요. 고아텍스인데 얘는 프리마로포트가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프리마로포트가 들어가 있는 인슐레이션 절연 소재가 200g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여름에 좋고 얘는 겨울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고아텍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참 이런 회사가 대단하다는 게요. 이태리 크리스피가 고아텍스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그냥 쉽게 보면은 고아텍스 멤브레인은 이렇게 세 군데 다 똑같이 있어요. 세 군데 다 있고, 그 다음에 고아텍스를 보호하는 이 안쪽에 특수 안감도 다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거는 고아텍스 바깥에도 보호 섬유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고 바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가주나 특수 합성 섬유가 있어요. 이렇게 요 네 개는 다 동일한데,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고아텍스 필링과 안쪽 특수 안감 사이에 얘는 이제 우번 해가지고 메모리 폼, 스펀지 같은 메모리 폼을 넣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 사이에 메모리 폼 더하기 인슐레이션 절연제를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앞에 거는 포레이어 4겹을 넣어줬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 그거보다 조금 더 적당한 온도에서는 이게 더 좋겠죠. 굳이 온도를 따지면은 이게 절연제를 넣어준 게 겨울에는 최고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땀을 배출하는 거는 고아텍스가 들어간 거는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4레이어보다는, 내지는 3레이어일 수도 있어요. 이 3레이어나 4레이어보다는 5겹으로 된 것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는 좋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등산화들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발바닥에 물집을 예방하는 기술이 또 있나요? 할 때는 신속한 땀 배출로 마찰력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피 사이트에 가보면은 뛰어난 통기성, 통기성에다가 땀을 신속히 분산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산시켜서 땀을 밀어내는 작용으로 해서 발을 건조하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사실 주변에 아주 유능한 스포츠 의학을 아는 통증 클리닉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해준 제 최초의 교정용 깔창이었는데, 교정용 깔창은 딱딱합니다. 사실은 이 깔창도 꺼내보면 조금은 딱딱한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깔창은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등산할 때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의사는 이렇게 추천하더라고요. 교정용 깔창은 교정할 때만 신고 6개월이면 충분하다. 저는 효과를 봤어요. 이거 가지고요. 제가 이거 깔창 소개할 때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교정용 깔창은 등산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등산을 할 때는 등산화에 포함되어 있는 깔창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등산화를 수입한 이유는 깔창 너무 중요하더라. 깔창도. 그래서 요 3개의 등산화에는 이런 깔창을 쓰고 헤이어에는 이런 깔창을 쓰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등산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등산화 보면은 여기를 구멍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요거가 이제 저거예요. 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거가 저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고정 후크가 있고 후크가 있더라. 이 후크는 그냥 이렇게 등산화 끈이 왔다 갔다 하도록, 쉽게 왔다 갔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정 후크는 그 쇠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해서 딱 묶어주면은 거기에 고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설포 훅이라 그래요. 설포 훅은 제가 요거 지금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 볼게요. 등산화 끈을 딱 당겨 가지고 발등을 요 정도가 좋다 안 좋다를 각자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걷다가 한 30분 정도 걷다가 발바닥 알아차림을 하면서 걷다가 보면은 지금 발등을 너무 조였네. 살짝 풀기도 하고, 야 발등이 너무 느슨해. 특히 하산길에는 발등을 꽉 조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발등을 꽉 조이고 발목을 저는 느슨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발등을 고정시켜 주는 게, 그래서 제가 고정 후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그래서 나는 참 이게 등산화 진짜 기본인데 이게 기본을 안 해주는 등산화들이 너무 많아요. 고정 후크를 꼭 사용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고정 후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포 훅은 등산화, 이게 이제 설포라 그러죠. 설포가 좌우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줘요. 여기는 X자로 통과해서 이 발목 부위는 느슨하게 묶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가지 전달을 하고 싶고요. 설포가 발목 부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잡고 앞뒤로 흔들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고, 등산화 끈을 멜 때 이걸 안으로 딱 집어넣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잘 감싸줘야 됩니다. 또 크리스피 등산화의 유연성 정도가 이 플렉스 2, 3, 4, 5 이렇게 1부터 이렇게 하는데, 제가 플렉스라는 자료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딱 2군데 회사가 뜨더라고요. 이 회사하고 또 다른 회사가 하나 뜨는데, 이게 크리스피는 이걸 체계화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플렉스 1, 그러니까 이게 5단계는 뭐냐 하면은 소프트하다, 하드하다, 미디움이다. 요거를 소프트를 1, 미디움을 3, 요거 하드를 5로 해가지고 1, 2, 3, 4, 5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표시해 놨는데, 뭐 간단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1, 2, 3까지는 3은 약간의 길들이기가 필요하다. 잘 걸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렉스 4와 5는 길들이기가 꼭 필요하다. 잘 걷는 거는 제가 뒤꿈치 마모를 가지고, 뒤꿈치보다는 앞쪽에 엄지발가락 안쪽의 마모를 가지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개념을 도입을 해보면은 여기서 요 신발은 여기 소프트하다, 플렉스 1이라는 거예요. 요 신발은
소프트하고 미디움의 중간이거든요. 플렉스 2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플렉스가 높을수록 장거리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리치화라고 내지는 리치화 내지는 뭐 접근하는 걸 뭐라 그러죠? 어프로치화 내지는 북한산 도봉산에서 조건 하나 있습니다. 요 위에 여기 메가그립이라고 뜨죠. 바이브람 메가그립. 바이브람 메가그립이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도 다음에 제가 리뷰를 할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리스피 그래서 상품을 제가 이 네 가지를 수입한 거는 요거는 이제 좀 부드러운 거 주세요. 자, 부드러우면서 가벼운 거 주세요. 장거리 할 수 있는 거 주세요. 예, 이거는 장거리용으로 주세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피 제가 이 네바다 상품을 하는 거는 요거는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발목을 감싸주는 거는 이 위에보다는 복숭아뼈 위쪽을 잘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ABSS 시스템 해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 그래서 크리스피 등산화 지금 요 내부를 보면은 다 만져보면 여기가 도톰합니다. 만져보면 여기가 도톰하고요. 제가 이렇게 사각으로 잘라 놓은 데를 보면은 요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거는 제가 계속 인스타핏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 BLC 기능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요거 깔창하고 안창은 다르다. 그래서 안창하고 가피를 감싸주는 기술, 부드럽게 감싸줘야만이 하루 종일 걸어도 편안하다. BLC 기능. 그 다음에 AFS 이거는 이게 이제 인체공학적인 맞춤 핏이다 해서 항상 여유가 있으면서도 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보행 중에 발바닥 알아차림을 하면은 등산화가 실질적으로 800g인데 가볍게 느껴지는 게 이런 AFS 기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산화가 왜 좋다를 지금 쭉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스타핏은 크리스피 등산화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BLC 기능하고 ABSS 기능하고 AFS 기능 이런 기능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양말이 좋다는 거는 양말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게 보면은 다리를 들 때 시원한 바람이 쭉 들어가서 다리를 푹 밟을 때는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그래서 양말도 땀 통로가 있고 등산화도 아까 이 땀이 나가는 구멍들이 필요하다. 그 양말 소재가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요 위에 앞뒤로 제가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제 양말 강의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추천 이유는 이 비브람 아웃솔에 제가 딱 가보니까 이 창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창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암벽화도 보면은 암벽화도 멀티 여러 암벽에 쓸 수 있는 거는 XS 그립을 쓰고 이렇게 오돌토돌한 암벽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XS2 그립, 툭 튀어나온 바위를 엣지라고 그러는데 엣지가 많은데 쓰는 XS 엣지 그립, XS 플래시는 인공암장에는 이런 창을 쓰면 된다는 거고요. 고산설벽 뭐 이런 것들 이게 고산설벽에서는 원정대용이도 쉽게 몬터 그립 그 다음에 우리는 계곡 산행은 뭐 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메가 그립입니다. 메가 그립은 여기 나오잖아요. 습하고 건조한 데서는 전부 다 잘 안 미끄러져요. 그런데 습한 데서 미끄럽다. 이게 덜 미끄러운 게 메가 그립이에요. 그리고 내구성이 뛰어나면서 덜 미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메가 그립, 바이브람 메가 그립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이브람은 우리가 이거는 다 누구나 내구성 잘 안 닳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안 닳는데 내구성이 있으면서 안 미끄러워야 돼. 근데 건조한 데서는 다 안 미끄러운데 습한 데서도 안 미끄러워야 돼. 이게 메가 그립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원정대용은 몬터 그립이다, 암벽용이다 이렇게 나오듯이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 듣습니다. 어느 회사 거는 여름에는 잘 붙는데 겨울에는 미끄럽더라. 그래서 사계절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게 바이브람사 거다. 저는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바이브람사가 미끄럽다면은 저랑 제가 재능 나눔하는 거 아시죠? 극기 재능 나눔 하고 있거든요. 스틱 2개 들고 언제든지 제가 연락을 주시면은
개인적으로라도 2시간씩 걸으면서 이게 안 미끄러우면서 걷는 법을 여러분들께 재능 나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4가지 등산을 수입한 이유는, 이태리 크리스피를 수입한 이유는 바이브람 메가그립이다. 이것도 메가그립이다. 이거는 바이브람 그 트레킹용 그립이다. 예, 그래서 뭐 노 슬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는 트레킹용 그립이라고 소개를 하고, 요 등산화는 크리스피 자체 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장점만 이야기했는데요. 단점을 잠깐 보자면은 무게가 800g이라는 겁니다. 네바다 등산화가 800g이라는 게 단점도 될 수가 있지만은, 제가 그랬죠. EFX 기술 하다 보니까 창이 3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중창이. 그 다음에 아웃솔은 기본이고,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 또 가피도 이거보다 두껍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1청, 자, 요게 2청, 3청, 예,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더해서 4청,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인솔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800g이 나가도 또 이 크리스피의 기술들 아시잖아요. 여러 기술들이 합쳐져서 이 등산화를 신고 오래 걸어도 발바닥에 불이 안 나고 편안하고 가벼움을 느끼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의 판매 가격은 미국 요 아까 화면 보여드리면 네바다가 430불이면은 49만 6천 원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게 뉴질랜드가 수입 구조를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뉴질랜드는 57만 6천 원이 소비자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할인을 해보니까 36% 할인이에요. 하니까 이 금액이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인데 저는 유통 과정을 줄여서 현지보다 싸게 판매하는 전략을 고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께 36만 8천 원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특히 카톡으로 상담을 하시면은 스페인 로펜 헌팅2 양말 한 켤레입니다. 한 켤레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거는 제가 요 밑에 링크도 그려드리고 자료를 올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제가 앞으로 등산화 4강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늘 판매자도 알고 소비자도 알고 제조업자도 알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 4강 강의가 등산화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백기영이었습니다. 자, 더 상세한 문의사항은 화면이나 아래에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 산길샘 매니저에게 카톡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드려서 친절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선 모란역 6번 출구 산다빌딩 1층은 블랙야크 정상 매장입니다. 2층은 블랙야크 70에서 40% 상설 할인 매장이고요. 3, 4층은 수입품 멀티샵이며 백기영 대장의 디지털 등산교실 이론 강의장이고 커피가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전하 산길샘 매니저도 킬리만자로 정상을 등정했고 백두대간 종주, 유럽, 네팔 트레킹 등 경험을 원하는 고객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매장에서 장비 사용법, 걷는 법, 옷 입는 법 등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시면은 톡 주시면은 예약 시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강좌도 화목 토일 시작합니다. 세 박자 걷는 법, 실전 산길샘 사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밴더 백기영 대장의 숲길 걷기 연구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백기영이었습니다.